말짤매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와, 아침부터 밑에 기관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요. 야, 어젯밤 어땠어? 이 엉덩이에 점이 계속 생각나. 이제 또 개판이네요. 남사친과 자버렸습니다. 시험난 수박이었던 남편. 원래 저희가 라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자, 부모님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요즘 너무너무 핫하신 분, 저도 보면서 너무나 많은 힐링을 얻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들이 갑자기 웃음과 함께 날아가는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에 정말 핫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말짤매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통연구가 김말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남의 집에 네. 지금 이제 자그마치 몇 시예요? 8시 40분 아침 네. 8시 40분에 이렇게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이렇게 집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무도 문 열어주는 사람 없이 누가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굴까? 이랬더니 할매가 막 걸어 들어와. 저 화장실 어디죠? 들어갔더니 또 강아지가 타일에 소변을 넣어놨어. 그거를 샤워기로 씻고 화장실 청소하자. 청소했어요. 이렇게까지 옛날에 알던 사람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 아이고. 얘가 예. 저희 첫째고요. 아우, 나이가 좋아. 조금 있어서 그러네. 예민하고 예민해요. 성격도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앉아요. 앉아요.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사람 안 따르는데? 너무 웃긴다.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근데 사람을 지금 알아보네. 저 사실 말자쇼 굉장히 팬이거든요. 아우.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말자팅은 가장 좋은 게 본인의 의사는 관계없어. 그냥 할매의 의사에 딱딱 봤을 때 이렇게 딱 그냥 안 치지. 일단. 안 근데 치지. 요즘 친구들 약간 그런 거 좀 필요해. 맞아. 그잖아요. 왜냐면 그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안고 나서 후회 생각해야 돼요. 맞아. 일단 후회 생각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말자 할매 너무 어렵게 모셨거든요. 예. 그럼 우리 말자 할매가 누구시냐? 소통 연구가 아니겠어요? 아이고. 요즘에 우리들이 정말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말자 할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너무 깊이 막 뭔가 그렇게 정말 희화해서 맞아요. 뭐 조금 가볍게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밝게 들어주시니까 이만큼 있었던 이 무거움이 그냥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만큼 우리 말자 할매가 참 할매 같은 인생의 굴곡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다. 44살에. 44이에요? 어제는 어. 저 지방 강연을 갔어요. 네. 근데 앞에 앉은 친구가 꼭 제빵사가 되고 싶대. 제빵사가 돼서 다음에 만나자 했더니 살아 계시면요라고 해서 제가 4년차 처음으로 가발을 벗었어요. 야, 나 진짜 할매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 모셔가지고 우리가 또 말자 할매 오신다니까 너무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네.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6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더니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라며 엑셀 파일을 보내왔어요. 이런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요? 와.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저희 남편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에 네. 일단 10살 연하고요. 아이고, 네. 있지. 아유. 그래서 어땠어요? 저도 4살 연하랑 살지만. 오. 10살 연하는 어때요? 자식이죠, 야 이 자식이죠. 아시지만 그리고 엑셀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랑 거의 얘가 뭘 알아가기 직전에 새벽 세상 물정 알기 전에 얼른. 야야야 결혼하자 해서 그럼 이 엑셀 파일 보내온 이런 남자는 어떨까요? 이 남성분의 직업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엑셀이 능수능란한 뭐 직업이다. 그러면 말보다 이게 빠른 사람이니까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땐 편하겠어요. 우리 막 야야 이래야 되는데 이 정리해. 부분이 화가 났고 이런 걸 하면 글로 보면서 또 본인이 맞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긴 한데 6년 연애가 있거든. 정말 이런 남자인지를 몰랐을까? 나는 그 6년 동안 알았을 거야. 보통 생활비 있잖아요. 어. 여성용품은 여자가 쓰는 거니까 너가 내. 그리고 나는 고기 안 먹으니까 고기 사는 건 너가
아, 네. 결혼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 이 사람 동거인이나 룸메이트를 룸메, 찾고 계신 룸메. 6년 연애를 왜 하셨을까? 나 막 이 이제 안 얘기해도 거예요. 되나? 막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근데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지. 그죠, 근데 그죠. 이렇게까지만은 몰랐는데 마법은 너만 걸리니까 위생 너가 살아 이렇게 되면은 답 없어요. 맞아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틀어지고 이 여자분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이게 또 나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 예, 그래요. 말자하면 또 결혼이란? 결혼이란 거는 사고.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쁜 사고만 있죠. 약간의 접촉도 있잖아요. 큰 사고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고 뭐 계획하고 한 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인생이.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정말 그 잘 맞았던 부분이 나중에 틀어져서 맞아.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게 결혼인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한다? 이거 힘들지. 그러니까 사고처럼 툭 부딪혔는데 안녕하세요 했다가 버진로드 걷고 있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사고 같다고 하는 거라서 요즘은 좀 많이 각박해지긴 했어요. 맞아.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이돌 걸그룹에 푹 빠진 남자친구. 왜 이러니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속이 너무 쓰려요. 이제 자취방에 아이돌 사진을 도배를 해놨대요. 제 사진은 한 장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절 사랑하기는 하는 거겠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간 착하고 여린 분들이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절 사랑하긴 하는 거죠. 그 조금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약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넌 날 사랑하기는 해? 또는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는 관계라면 그건 벌써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년이요? 그녀는 그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걔도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아. 맞아. 느낌으로. 그 사랑은 감출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벌써 답을 알고 있으나 저희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 같다. 누구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팬으로서 좋아하는 느낌이지 자취방에 여자친구 사진 하나도 없이 온 사방에 그거를 붙여놓는다? 도배할 수 있어. 근데 왜 내 여자의 사진은 하나가 없냐. 맞아. 것이. 하나라도 그치. 하나라도. 그래요. 우리 좀 같은 마음이다, 오늘. 그러니까. 네. 좋아요. 다음 거 할게요. 정신 차려요. 네. 자, 100일의 남자친구 어느 날 가발을 벗더니 대머리를 고백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탈모를 했는데 제가 이 남자를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난다, 안 만난다? 저는 만나요. 저도 만나요. 왠 줄 아세요? 100일 만에라도 고백을 한 거야. 끝까지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모자 쓰고 연애하고 하다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 모든 걸 초반에 오픈한 거야. 맞아. 난 그래서 심든지 색칠을 하든지 나중에 하면 돼. 네. 그래서 나는 계속 만나요. 나는 같은 마음이야. 100일째 되니까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다 맞아. 싶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거 같아요. 맞아. 그죠? 우리가 같은 마음이야. 느낌이 같네 정말. 좋아요. 자, 클럽에서 만난 이상형 남자. 정말 할 건 다 했는데 고백은 안 해요. 네? 할 걸 뭘 다 했지? 제가 먼저 고백해도 될까요? 어떻게? 아이 해야지. 아니 고백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대. 근데 그 모든 게 다 잘 맞았겠죠. 먼저 고백하세요. 이제 그 남자한테 고백을 했어. 그때부터 그 남자 고민이 되지. 얘를 이제 연인으로 같이 지낼 것인가 정말. 왜냐면 이 남자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였다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무조건 고백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래야 이 남자의 마음이 뭔지 알아. 맞아. 정말 정확하게 오늘부터 일을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자 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정확한 관계를 정립하는 게 맞다. 요새는 막 기다리고 뭐 남성분이 프로포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없어요. 저도 속이 답답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먼저 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걔가 프로포즈 할 줄 모를까 봐.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될 사람이 프로포즈를 준비해도 성에 다 안 찰 거야. 그치. 저걸 왜 저렇게 깔았을까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뭐
모델하우스 먼저 보여주듯이 내가 받고 싶은 프로포즈를 먼저 해. 그다음에 진짜? 똑같이 해.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구현을 해줬어요. 프로포즈 하실 때 남편 울었나요? 아, 그 친구는 웬만한 슬픈 영화 봐도 안 울어요. 예. 간단히 지 몸 아플 때만 울어요. 그래가지고 참 애가 그런 점은 좀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 모든 게 다 좋은데 잠자리 하나가 딱 안 맞아요. 아, 이거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8시 반에 맨정신에. 형광등 딱 켜놓고 이거는 좀 이거는 근데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무시할 수 게 없는 부분이야. 나중에 살다가도 이 잠자리 안 맞아서 이혼하는 맞아, 부부들도 맞아, 맞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정신적인 사랑을 더 중요시하게. 토닉. 네, 저는 의지할 수 있고 마음 관계라 그러지. 마음 잠자리.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이런 게 저는 훨씬 중요해서 이렇게 막 남편을 슬립 입고 이렇게 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맞춰가는 것도 일단 해봐. 시도를 해봐. 요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관계를 하면서 약간 또 이제 고지식하면 이렇게 이제 송장처럼 누워있다가 이제 너무. 야, 이게 있는데 나는 요거를 좋아해. 나는 여기를 좋아해. 이런 것들을 대화를 충분히 해보고 요게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그치. 없지. 부부끼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 남편 너무 잘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 남편 같은 사람 만날 수 맞아, 있어? 라고 그렇잖아. 물어보면 살면서 자기가 중요한 그런 순서가 있어. 자기에게 중요한 순서가 같은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이게 이 예부 신부님께서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의 90%야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 나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하니까 천천히 맞춰 나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게 더 심각하겠네. 다른 게 다 다 맞는데 맞고 너무만 좋아.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래요. 낫더라. 아우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잘 생각해보세요. 좋- 아우 오늘 뭐 또 또 개판이네요. 또 잤네요. 또 잤어. 술 먹고 홧김에 남사친과 자버렸습니다. 이 친구와의 친구 사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예민한 문제네. 어떻게? 근데 사실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래. 오히려 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남사친이 없대요 하면 완벽하게 친구 사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없다는 거는 뭐 알겠어요. 불씨를 지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나는 나 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냥 막 오히려 친구 사이를 이어갈 수 있을까는 친구로서는 베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둘이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밥 먹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어젯밤은 야 어젯밤 어땠어? 어땠어? 그래 잊어 하면서 근데 나 장담한다.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한 번 더 있어. 몇 번 더 있다. 그럼. 왜? 처음이 어렵지. 처음이 맞아, 지금 맞아. 넘어가 버렸거든. 맞아. 정말 이 일 이후로 다음부터 이제 몸 섞을 일이 없다는 확신을 한다면 본인이 친구로서의 관계를 노력한다면 나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전 같은 친구 사이는 이제는 없다. 맞아. 어떠한 친구 사이가 될 건지는 본인이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그리고 말씀. 그 남사친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나 어젯밤 이후로 네 엉덩이에 점이 계속 생각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확실한 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않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그 상대 남사친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의 여사친 다행히 없는데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 전부 형들이야. 팬들이 저와의 결혼 이후로 많이 끊었더라. 근데 뭐 저의 남사친은 되는데 왜냐면 난 나를 아니까. 근데 남편을 잘 모르잖아요. 최근에 좀 묘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한고 씨도 언니고 제 지인들은 대부분 언니.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면 늘 저희 남편이 막내예요. 그들의 이제 남편들 형님 누나 해서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뭐 녹화를 하고 같이 끝나고 도와준 후배도 있어서 그 이제 또래 여성 있는 자리를 내가 함께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저는 술을 한 잔도 못 하거든요. 술을 안 먹는 테이블, 여기 이제 술을 먹는 테이블 하는데
이렇게 깔깔깔깔 하면서 내가 귀가 여기 가 있는 거야. 깔깔깔 하면서 맞아. 저 친구는 참 저렇게 젊은 아이였지. 저 또래와 깔깔깔깔 하는 모습이 그날은 기분이 좀 그치, 되게 묘하지. 묘했어요.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 내가 너무 일찍 업어왔나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 남편분이 좀 이렇게 챙기고, 여보 괜찮아? 여보 이런 거. 정신 그냥- 다 나가서 그냥 풀렸구나. 네, 삼겹살도 맛있지, 또래도 만났지. 오빠가 야. 한 잔 줄게 이러고. 그래서 내가 좀 묘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신랑이 아직까지 누구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걸 못 들어봤어. 여사친이 없어요. 내 남자에게 여사친이 있다. 내 경험으로 별로야. 여사친이 여사친을 끝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한고은 씨는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저는 내 친구는 괜찮은데 네 친구는 안 돼요. 약간 나도 그렇게. 나도 이쪽. 내 친구는 괜찮은데 내 친구는 안 돼. 내 친구 다 오픈할 수 있어. 나도. 그래요. 자, 아침 7시마다 전화해서 남편 밥 줬냐 체크하는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멀어질 수 있을까요? 아침 7시. 잠깐만요, 한고은 씨. 이거 문장이 잘못됐어요. 시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 저희 친정엄마랑 완전 반대. 왜 엄마들하고 딸아들하고 팔짱 끼고 쇼핑몰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뒤돌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매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희생, 배려, 자녀들에게. 근데 너무 극과 극이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희 남편을 아가야라고 하고 아이고야. 저도 아가야라고 해요. 그래서 제발 사람 많은 데서 저한테 아가야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너무 부끄러워요. 대놓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시구나. 굉장히 사랑 넘치시고 배려가 넘치다 못해 지나치신 분. 네,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랑 얘기해요. 저 두 분을 반만 섞었으면 정말 베스트다. 나 네.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아. 왜냐면 말자하면 친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결이 너무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깊은 분이 오시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놀래.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좀 딱 중간에 섞었어. 베스트네. 너무 베스트. 그래서 너무 잘 만났다. 그러면 아침 7시마다 전화해서 남편 밥 줬냐고 체크하는 시어머니. 받지 마세요. 왜 받아? 이 언니도 참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한 9시쯤 돼서 피드백 드려요. 어머니,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안 오고 너 밥 안 줬겠네? 모르죠. 저는 너무 고단했어요. 어제 저녁을 많이 잡수더라고요, 아드님이. 하고 이제 유쾌하게 7시마다 받으니까 7시마다 전화를 하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근데 이거 계속하다 한 번 안 받으면 시어머니 빈정상해요. 일단 초장부터 안 받으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 밥 주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분한테 말씀하세요. 아침 6시 반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밥 먹고 가요 라고 얘기하시라고. 며느리가 시켰냐? 6시 반에 전화하라고? 걔 좀 바꿔봐라. 그러면 또 다시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자, 지없는 수박이었던 남편. 오늘 이 밑에 기관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요. 고민이. 무정자증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임신 시도를 열심히 했는데 배신감이 큽니다. 이 결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아까 그 100일 대머리 고백이 훨씬 낫다니까. 저는 이혼합니다. 저는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임신 이거 시도하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든 맞아. 일이거든요. 근데 속인 것도 물론이와 열심히 하는 걸 보고도 방관해. 맞아. 이거는 배신감이 너무 크고. 야, 야, 사지 마. 너무 큰 배신감이다, 이거는. 예. 넘어갈게요. 네. 요놈의 새끼, 요놈의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꼭 반찬 타박하는 남편. 며칠 굶겨도 되나요? 아유, 굶겨야죠. 2년 굶겨도 돼요. 그러면 흙 먹으면서도 아우 맛있다 그래요, 사람이. 그리고 남편들은 다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네. 어딜 가서도 요즘 배달도 너무 잘 돼 있고 반찬 타박 어디다 대고. 잠깐만, 정말 음식 못하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정말 요리 솜씨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참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싱겁다. 어. 이거 너무 짠데? 아, 이거 그렇게 좀,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 굶은 사람이네요. 그냥 굶겨도 된 사람이 아니라. 아, 그렇게 되면은 사드셔야죠. 그죠? 사 먹으면 돼. 사봐. 요즘 반찬 가게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자, 다음 갈게요. 가볼까요? 남편이 저를 부를 때 꼭 야, 니 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고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은 저를 희야라고 해요. 희야. 근데 경상도 사투리로 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을 여보라고 하던가 뭐 가끔은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윤승열 이렇게 이거 맞아. 이름을 이름 섞여 나면 큰일 나는 어머니가 날입니다. 혼내듯이 윤승열 이렇게 하죠. 네. 무조건 여보. 남편분은? 네. 남편분도? 여보. 어. 왜냐면 여보라는 말을 너무 써보고 싶었어. 아니 화가 나도 그럼 여보 이렇게 해요? 야 혹은 아니, 야, 너는 없어요. 우리 와. 집안에. 우리 집안에 야, 너는 없어요. 오. 이 새끼가 없고. 당신은 이렇게 당신 괜찮네 부부싸움 할 때 되게 그죠.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존중하는 느낌이 묻어나네. 아. 야, 너는 하루 너는- 10년한테도 야, 너는 안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예. 예, 근데 사실 왜 계속 하냐? 부탁을 해서 그래요. 저 자세로 부탁해서. 야, 니라고 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면 거울 치료 어때요? 같이 야, 니라고. 그땐 이제 이혼 숙녀 캠프 5일 합숙해서 야니 부부로 나가는 거예요. 야니 부부로. 그래서 거기에 VCR에 다 야, 니, 야, 니 하는 거가 나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 자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 딸이 네. 윤승열 이렇게 해요. 아빠 이름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아빠 화장실에서 너무 안 나오면 윤승열 뭐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 그랬네. 나는 그래서 걔가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말 배우는 이름 시점이죠, 윤승열 이게. 하는 거를 바로 배워버렸네. 오늘 제가 많이 반성하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 호칭은 조금 예. 고쳐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예. 자, 다음 갈게요. 연애 한 달 차 남친의 여사친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웃으면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서로 첫사랑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남친 옆에 계속 둬도 괜찮을까요? 사냥해야죠. 해야죠. 여우는 사냥해야죠. 가장. 야 이거 선 넘었지.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 여우랑 옆에 곰을 같이 사냥해야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그랬으나 지금 우리는 쿨하게 친구로 지내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 아 그래도 안 돼요. 그죠? 남친이 얘기하는 거랑 이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아예 달라. 그리고 또 어떤 여우들은요 이렇게 소개받는 자리잖아. 내 남친 옆에 앉아. 왜냐면 연인은 마주보고 앉잖아요. 보통은 옆에 딱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갈비뼈를 옆으로 한 7번 8번 쳐줘야 된다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 상대가 나보다 너무 월등하게 아름답고 목이 길고 이러면은 저는 목 컴플렉스가 있어서 오늘 투샷 아주 가관일 거예요. 목이 사슴 같으셔서 저는 턱 밑에 바로 흉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나의 결핍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 시작하고 그걸 남자친구한테 계속 화풀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단칼에 뿌리 뽑아야 되고 남사친이 아이씨 안 만날게 하면은 베스트고 야 내 친구한테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넌 여우한테 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선택인데 이런 관계도 나는 쿨하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약간 좀 고쳐지지 않는 마인드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네. 맞아. 나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넥스트로 이제 뭐 이거 먹어 이러면 걔 단 거 안 좋아한대요. 맞아. 이걸로 먹어. 그리고 내 거 마셔볼래? 그러면 막 딸기 라떼를 막.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10년차. 아직도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붙어 다니려고 합니다. 심지어 샤워도 매일 같이 해요.
남자들은 무관심한 남편보다 좋은 거라는데 정말 좋은 거 맞나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부러운 일 아닐까요? 그치, 그치. 왜냐하면은 10년 차 되면은 섹스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차면 이제 데이트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맞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뭐 캠핑 가고.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야. 한 이불 덮고 자는 사이라 10년이 되면 더 할 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각자의 취미, 각자 생활이 좀 더 길어지는 연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데 모르겠네. 이분이 자랑하려고 보낸 건지. 몇 살이신지 좀 나도 궁금해.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인지 구체적으로 자꾸 때를 밀어달라요 든지 근데 뭐 10년 차 되면 아무리 좋아지는 부부들도 조금씩 자기 시간을 맞아요. 가지려고는 하더라고요. 뭐 남편분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딱 정하는 것도 좋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서로 자기의 시간을 갖기 뭐 이런 거. 정말 아내분이 원하신다면. 근데 뭐 맞아요. 무관심한 남편보다는 좋은 거 아닐까요? 일단 뭐랄까 이 집이 좀 유복하네요 느낌이. 왜냐면 욕실이 조금 넉넉하니 예. 예, 함께 샤워도 하고 도대체 아주 유복한 집안이신 거예요? 유복하다. 아니면 연배가 되게 있으시다. 연배 있어도 또 아름다운 그림이다 사실. 그래요? 등 밀어주고 응. 안 다이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좋다.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끝나서? 끝났어요? 아, 어머, 벌써? 어머, 벌써 아, 끝났어. 너무 재밌게 넘어갔다. 아니, 오늘 말자 할매 세상에. 모시니까 네. 저 혼자 했던 것보다 너무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가 저 새보다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가 이제 지금으로. 깼어요. 이제 새가 몇 지금으로. 시에 깼냐? 새가 9시 반에 깼네. 제가 좀 오늘 늦게 깼네. 아이고, 좀 정말. 새도 게을러. 아니, 그래서 말자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하시는데 딱 정말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너무 많은데 가장 그 말자 할매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고민이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 너무 귀여웠어. 근데 자기가 첫사랑을 못 잊겠다는 거지. 근데 저는 사랑을 빨리 잊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차여도 야, 그날 진짜 힘들고 그 다음날 반지 팔고 내 생활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이라 공감이 일단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 첫사랑이 지금 솔로예요. 짝이 생겼대요. 했더니 헤어질 것 같다는 그 소식을 들었대.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세상에 남자는 너무 많다. 이렇게 하고 끝낼라 그랬어.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는 세상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모든 동공이 나를 향해 있고 정적이 흘렀어요. 과연 김영희가 저기에 뭐라고 받아칠지. 내가 죽겠는 거예요. 빨리 몰입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내 친동생이면 등짝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너도 하나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저는 이거는 안 나가겠다. 왜냐면 웃음에 대한 강박이 너무 컸거든. 고민 해결도 해결이지만. 그래서 이건 웃음소리도 안 나고 너무 오그라들어 이러면서 무대로 올라왔어요. 올라오세요. 감독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이거야. 웃기려고만 안 해도 돼. 이러고 정봉규 씨도 관객들 표정 봤어? 전부 입을 막느라고 아무 소리도 안 난 거야. 이렇게 내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났고 그때부터 웃겨야지에 대한 강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막 원형 탈모 생기고 진짜 어찌해서 되게 슬픈 고민도 마음은 만져주되 마지막은 웃겨야 된다는 이게 너무 컸거든. 근데 요즘은 되게 그 고민 때문에 편해졌어요. 그걸로 새롭게 말자가 다시 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을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작년 겨울에 재작년 일인데 재작년에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재작년 겨울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밥을 하고 이런 정신력이 없었는데 작년 겨울에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죠 하면서 이제 연락드리면서 파인다이닝 먹고 파인다이닝. 선물도 하나 사드리고 너 때문에 내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하면서 사적으로라도 힘들면 연락해 하고 이제 번호 주고받고 헤어졌죠. 예. 연락이 다시 왔나요 혹시? 남자친구는 생겼고 멋진 남자 생겼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뭐 종종 이제 오시더라고. 예. 진짜 그분도 할매 때문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를 맞았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힘들었대. 그렇게 좋은 반응이었는데도 너무 관심을 받고 이러니까 이런 게 또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 왜냐면 이쪽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좀 더 미안해.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그녀가 그 남자의 집착에서 좀 멀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아. 어.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았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서로에게 시너지가 된 것 같아서. 맞아요. 말자 할매가 그냥 말자 할매가 된 게 아니다.
너무너무 리스펙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분 모셔가지고 정말 너무 알차고 꽉 찬 시간 보냈는데요. 저도 오늘 너무 얻어가는 게 많고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나오셔야 돼요. 저희 작가님한테 카톡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했는데요. 저희 고객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한국 씨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좋네요. 강남 좋아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고민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막상 까고 보면은 내 전체 인생에서 진짜 티끌만한 건데 현재는 엄청 크게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전문가도 해결 맞아. 못해요. 올해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키를 꺼내는 거라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하면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가끔씩 행복한 삶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ol 언니와